당신은 실수로 돈을 밟기만 해도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산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일시적인 결혼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그림자 경제가 존재하는 곳은 어떨까요? 그리고 술집에서 단순히 종을 한번 울렸을 뿐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수백 달러어치 술값을 내야 하는 곳이라면요. 기이한 법과 어두운 경제 현실이 공존하는 이곳은 주류 언론이 거의 다루지 않는 태국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순식간에 큰 돈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콕의 한 술집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카운터 위에 놓인 종을 발견합니다. 장난삼아 그 종을 울리는 순간 당신은 술집 안 모든 사람의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셈이 됩니다. 태국 문화에서 술집에 종을 울리는 행위는 모두에게 술을 사겠다는 관대한 표시로 여겨집니다. 종을 의미하는 태국어는 내가 계산하겠다는 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이 울리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사람들은 당신의 너그러움을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계산서는 수백 달러, 많게는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전통을 직접 겪은 관광객 중 약 60%가 여행 중 가장 충격적이고 비용이 컸던 경험으로 꼽았습니다. 대부분은 계산서가 나올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미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큰 무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술집들은 이런 종을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아무것도 모르는 관광객을 노립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여행자들의 돈을 빼내는 구조입니다. 이는 문화 교류가 아니라 전통으로 위장된 조직적인 착취에 가깝습니다. 해안도시 파타야에는 아내를 빌린다는 이름으로 불리는 독특한 경제 구조가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이며 그 규모와 영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런 임시관계는 주로 가난한 농촌 지역 출신 여성들이 외국 관광객의 동반자가 되는 형태로 하루에서 몇 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도시의 눈에 띄지 않는 골목에 자리한 술집과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2024년 유엔 세계관광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파타야의 비공식 경제는 도시 전체 국내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연간 약 7억 5천만 달러가 이 지하 경제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소규모 국가의 국내 총생산보다 큰 규모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여성들의 절박함 위에 세워진 수치입니다. 더 가슴 아픈 점은 이 관행이 법의 회색지대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성과 관광객 모두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성들은 법적 보호나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학대나 사기를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이들은 안전망 없이 빈곤을 이용당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농촌에 있는 대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존과 자신의 존엄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관광산업은 이러한 절박함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태국 경제의 더 불편한 현실로 이어집니다. 뒷골목의 작은 산업으로 보이는 이 분야는 실제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림자 경제 중 하나이며 의도적으로 공식 통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독립연구에 따르면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70에서 90%가 미혼 남성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태국의 성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방문합니다. 그 결과 문화관광으로 포장된 여행은 훨씬 어두운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럼에도 태국 정부는 이 산업에 대한 공식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규모를 인정하는 순간 가족 친화적인 관광지라는 국가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수십 년간 경제적으로 방치된 가장 가난한 농촌 지역 출신입니다. 합법적인 일자리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성산업은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지만 결국 빠져나오기 힘든 착취의 고리에 묶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산업이 주요 관광지에서 공개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당국이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이상 숨겨진 현실이 아니라 태국 관광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되었고 관련된 모두가 이를 알고 있습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는 화려한 의상과 정교한 안무로 구성된 레이디보이 카바레 쇼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를 진정한 태국 문화로 믿고 관람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현실은 방문객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비극적입니다. 태국의 트랜스젠더 공동체는 취업 시장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 기업은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생존을 위해 연예 산업이나 성산업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태국에서 불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법 체계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불교 이미지와 종교 장소에 관한 법은 매우 엄격하여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법적 악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교 상징을 모욕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과 고액 벌금,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여러 관광객이 부처상과 부적절한 사진을 찍거나 사원에서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매우 가혹합니다. 관광객은 자국에서는 합법인 행동으로도 1만 달러가 넘는 벌금과 추방,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법원은 문화적 무지를 이유로 선처하지 않으며 모든 위반을 고의적인 모욕으로 간주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제도가 관광객에게서 돈을 빼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관련 사건 중 상당수는 수감 대신 거액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며 이는 실수한 외국인을 겨냥한 법적 갈취 구조를 만듭니다. 태국 불교 체계에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제도화된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소년들은 승려가 되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지만 소녀들에게는 전혀 다른 구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 수행자의 약 80%는 남성 승려가 운영하는 사원에서 생활하며 요리, 청소, 관리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 노동을 맡습니다. 실제로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포장된 무급가사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구조가 너무 깊이 뿌리내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억압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헌신적인 삶에서 공덕을 충분히 쌓으면 다음 생에서는 남자로 태어나 비로소 제대로 불교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태국 왕실은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법으로 보호받으며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왕실 모독죄는 단순한 비판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아주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법적 공포를 만듭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태국 법무부는 100건이 넘는 왕실 모독 사건을 보고했으며 형량은 수년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일 뿐이며 진짜 영향은 사람들이 대화와 온라인 글, 일상적인 발언까지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위축 효과에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 법이 정치적 반대를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 왕실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태국에서는 민주적 토론이 사실상 사라지고 공포가 정치 담론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에 태국 정치나 사회에 대해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면 누구든 법적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태국의 법률 체계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부패하고 편향된 사법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패는 정부 최고위층에서 시작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갑니다. 대형 인프라 사업은 문제 해결보다 뇌물과 횡령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환경 문제는 방치되고 교육과 공공보건 시스템은 개선되지 못합니다. 경찰 조직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사설 경비 조직처럼 기능합니다. 교통 단속, 수사, 법 집행은 법이나 증거보다 지불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부패는 대기업이나 정부 계약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 일상에서 깨끗한 물, 안정적인 전기, 적절한 의료 서비스,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얻기 위해 비공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삶은 비싸지고 불안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태국 사회에서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빈부 격차는 계속 벌어집니다. 친절한 미소와 매력적인 문화 뒤에는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상황을 모르는 관광객에게서 끊임없이 불을 빨아들이는 실패한 시스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해도
지역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도 당신은 항상 파랑으로 불립니다. 이는 진정한 수용이나 완전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없는 영구적인 외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배제는 우연이 아니라 법과 사회 전반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국 사회는 출생을 기준으로 한 이중 구조를 만들어 왔으며 시민권이나 언어 능력, 문화 적응은 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소유, 취업 기회, 사업 운영에서 많은 제한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사회적으로 주변화됩니다. 수십 년을 거주해도 토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고 특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태국의 사회적 위계는 복잡한 문화 규칙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는 배워서 익히는 지식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문화적 조건화에 기반합니다. 외국인은 규칙을 이해하고 따를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히 체화할 수는 없습니다. 태국어를 완벽하게 말하고 예절을 지켜도 문화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 바라보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이 구조는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깊은 심리적 영향을 줍니다. 수십 년을 살며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려도 많은 이들이 지속적인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사회의 근본 구조가 진정한 소속감과 수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돈을 떨어뜨리는 일은 사소한 불편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법적 악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상황은 태국의 권위주의적 법체계와 왕실 숭배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태국의 모든 지폐에는 국왕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화폐가 왕실 모독죄,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왕의 이미지를 모욕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과 장기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떨어뜨린 뒤 본능적으로 발로 눌러 날아가지 않게 하면 기술적으로는 왕의 얼굴을 밟은 범죄가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 태국에서는 왕실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지폐 한 장당 최대 15년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법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거의 모든 행동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태국 법무부는 100건이 넘는 왕실 모독 유죄 판결을 보고했으며 수년의 징역형이나 개인을 파산시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 법에 걸려든다는 점입니다. 사전 경고도 없고 문화 교육도 없으며 무지로 인한 위반을 보호해주는 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국은 체계적인 관광객, 착취를 하나의 산업 수준으로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친절한 지역 문화처럼 보이는 것 뒤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행자에게서 최대한 많은 돈을 빼내기 위한 정교한 사기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방콕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왕궁 휴무 사기입니다. 툭툭 운전사가 길을 헤매는 관광객에게 다가와 왕실 행사로 오늘 왕궁이 문을 닫았다고 설명하며 매우 저렴한 시내 투어를 제안합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관광객은 친절한 현지인의 호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투어는 사원이나 문화 유적지가 아닌 보석 상점, 맞춤 양복점, 비싼 기념품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의 가격은 정상가보다 500에서 1000%까지 부풀려져 있으며 운전사는 관광객 한 명당 상당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런 사기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며 관광경찰 부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막대한 수익이 사회 여러 계층에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하고 거의 모든 이가 어떤 형태로든 과도한 요금이나 노골적인 사기를 경험합니다. 보수적인 추정만으로도 관광 사기는 매년 엄청난 불법 수익을 창출하며 태국 비공식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는 소수민족을 살아있는 전시물로 만들어 외국인의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카얀목 부족 마을은 문화관광으로 포장된 가장 심각한 인권 착취 사례 중 하나입니다. 카얀족은 목에 금속 고리를 착용하는 모습 때문에 긴 목 여성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데려와졌습니다. 이 마을들은 실제 공동체가 아니라 관광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입니다.
가얀 여성들은 사진 촬영 대상이 되기 위해 전통 복장을 강요받고 관광객을 위해 인위적인 문화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가족들이 관광으로 받는 수입은 한 달에 약 90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 여행사는 마을 하나당 매달 수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전시에 발생하는 수익의 10%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완전한 시민권도 없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관광 산업에 의존되어 있으며 이는 문화 보존으로 위장된 부드러운 감금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설들은 큰 이익을 남기고 독특한 문화 체험을 원하는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계속 운영됩니다. 이 여성들의 고통은 진짜 문화를 본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취급됩니다. 태국의 환경 위기는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지만 관광객에게는 체계적으로 숨겨지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 뉴스에 오르는 대기 오염 문제부터 살펴보면 문화의 중심지이자 주요 관광지인 치앙마이는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현지에서 헤이즈라고 부르는 연기 시즌은 2월 말부터 4월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외출 자체가 위험할 정도로 공기가 오염됩니다. 최악의 시기에는 대기오염 수치가 안전기준의 300에서 500%를 초과합니다. 주민과 관광객 모두 독성 공기를 마시며 즉각적인 건강 문제와 장기적인 호흡기 손상을 겪습니다. 그러나 관광은 아무 경고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의 대응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은폐에 가깝습니다. 공중보건 경고도 없고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오염 정보도 없으며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규제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됩니다. 현대적인 관광 국가라는 이미지와 달리 질병 구조는 훨씬 덜 발전된 지역과 유사합니다. 댕기열은 가장 심각하면서도 과소평가된 위협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만 명이 감염되며 병원에서는 유행 시기에 가장 큰 보건 위기 중 하나로 보고합니다. 많은 나라가 공중보건 정책으로 모기맥의 질환을 통제한 것과 달리 태국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댕기열 사망률은 일부 저개발 국가보다도 높으며 이는 예방과 치료 체계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인과 영유아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수준은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면 국가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고 수익 중심적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증상 관리에 집중하며 예방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광객과 주민 모두 최소한의 정보와 지원만 받은 채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태국의 교육 시스템은 현대 교육사에서 가장 심각한 실패 사례 중 하나로 세대를 거쳐 무지가 반복되며 다른 모든 사회 경제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예산 중 하나를 사용하지만 성과는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교육 문화는 학습과 지적 성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보다 조화와 수능, 권위 존중을 우선시하며 질문이나 도전은 집단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억제됩니다. 태국 학생들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긴 수업 시간과 사교육 시간을 보내지만 국제 평가에서는 항상 하위권을 기록합니다. 교육 환경에 투입된 시간은 실제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이들이 세계 지도를 색칠하는데 수시간을 보내지만 국가 이름이나 위치, 지리적 의미는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국제교육이라고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아무 지식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형식만 존재할 뿐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15가지 충격적인 진실은 태국이 관광 이미지와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 정반대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열대낙원이라는 외관 뒤에는 착취와 부패, 인권 침해가 일상처럼 작동하는 사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기 여행지 뒤에 감춰진 현실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